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홈플러스 기업 회생으로 최대 주주 MBK 파트너스의 경영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부 인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바이오 사업 인수 협상은 MBK와 CJ제일제당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입니다. 네이버가 AI 검색 분야의 경쟁자라는 이유로 스타트업 리튼의 검색 광고를 중단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이버는 앞서 라이브 커머스 입점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상생을 도외시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본업인 투자와 관련한 성과는 미진한 모습입니다. 자회사 실적에 기댄 과도한 쏠림 구조를 탈피할 신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성화학이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져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중국발 과잉 공급과 해상 운임이 상승하는 등 업황도 나빠지고 있어 적자 탈출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CJ제일제당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위해 MBK 파트너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경영 역량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도 MBK는 인수 금액으로 5조 원대를 제시하며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는 물론 납품 중단 등 최근의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바이오 사업 인수 협상은 MBK와 CJ제일제당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하기 위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양측이 가격을 비롯한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MBK는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 사업부 인수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CJ그룹의 희망에 근접한 가격인 5조 원대 금액을 제시하며 매각 논의가 급진전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MBK는 지난 4일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 인수 10년 만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경영 전략에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MBK는 그간 과도한 인수 차입금으로 알짜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고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장사가 잘 되는 점포 위주로 팔아치워 매출 급감과 수익성 악화를 불러일으킨 상황. 자구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서도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강행하고 있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해당 사업부는 식품 조미 소재와 사료용 아미노산 등을 생산해 지난해 매출 4조 2,095억 원, 영업이익 3,376억 원을 거뒀고 특히 8대 사료용 아미노산 중 라이신 등 5개 품목에서 세계 1위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CJ그룹은 지난해 11월 식품 사업 경쟁력 강화와 재무 안전성 개선을 위해 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J그룹 측은 바이오 사업부 인수와 관련해 MBK 외에 중국 기업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MBK가 적극적 의지를 보이면서 대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홈플러스 사태가 고려아연에 이어 MBK의 그린바이오 사업 인수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홈플러스 경영 악화에 대한 MBK 측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CJ그룹이 그린바이오 사업을 MBK 측에 넘기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K가 온갖 악재를 뚫고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까지 손에 넣게 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 검색 분야의 경쟁자라는 이유로 스타트업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검색 광고를 중단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이버는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다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앞서 네이버는 라이브 커머스 입점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불리한 조항을 내걸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죠. 네이버의 상생 정책이 반쪽짜리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표방해온 네이버가 경쟁 스타트업의 광고 집행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7일 AI 스타트업인 리튼의 성과용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광고 중단 사유는 리튼이 네이버의 경쟁 서비스이기 때문. 리튼은 이달 4일 네이버에 재차 광고 검수를 요청했으나 같은 사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집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네이버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일에 대해 실무적 검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다 발생한 해프닝이다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리튼 측에 전달하고 광고 집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튼 측은 광고 승인과 거부의 정확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해온 네이버가 모순된 행보로 비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지난 2023년 라이브 커머스 입점 판매자의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약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과 라이브 커머스 영상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 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스타트업 육성 조직 D2SF를 통해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을 지원해온 네이버. 네이버가 또다시 상생을 외면한 행보를 보이면서 반쪽짜리 상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SK스퀘어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기업 가치 상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업인 투자와 관련한 성과는 미진하다는 건데요. 자회사 실적에 기댄 과도한 쏠림 구조를 탈피할 신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스퀘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 조단위 이익을 낸 건 처음입니다. 반가운 성적표지만 기업 가치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합니다. 본업을 통한 성장세가 아닌 자회사 실적 호조에 따른 지분법 손익이 실적을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HBM 덕에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지분법 손익으로 인식한 겁니다.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실적 고공행진의 수혜를 톡톡히 본 셈입니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지분 21.2%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관건은 자체 이익 창출 역량입니다. 일각에서는 SK스퀘어의 과도한 자회사 지분법 손익과 배당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 중간 지주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신규 투자 포트폴리오는 부재한 상황. SK스퀘어는 그룹 리밸런싱 작업 속 섣부른 투자를 경계한다는 입장이지만 본업인 투자 실적이 전무한 만큼 기업 가치 상승의 본질이 퇴색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자회사인 11번가 매각은 난항을 보이고 있고 영업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팀앤모빌리티의 IPO 역시 미지수입니다. 쏠림 구조를 탈피할 신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상황. 한명진 SK스퀘어 대표가 SK하이닉스 이사회 기타 비상무이사로 합류할 예정인데 한 대표의 행보가 본격적인 투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효성화학이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져 4일부터 주식 거래가 모두 정지됐습니다. 효성화학은 자본 잠식 상태가 해소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발 과잉 공급과 해상 운임 상승 등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효성화학이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사의 효성화학은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고 공시하면서 주식과 채권 거래가 모두 정지된 바 있습니다. 효성화학 측은 이에 대해 1월 말 기준으로 자본 잠식 상태가 전액 해소됐으며 관련 입증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거래가 재개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가스 사업부를 계열사 효성 TNC에 매각하며 매각대금 9,200억 원 중 절반이 올해 반영되며 자본 잠식 상태가 전액 해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효성화학은 화학 업황 악화로 재무 건전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은 9,779.3%에 달합니다. 효성화학은 베트남 법인 효성 비나 케미칼 지분 매각 등 사업 포트폴리오 구조 조정과 국내 비주력 사업 매각 등으로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화학 업황이 좋지 않아 원매자와 매각 대금 등 만족할 만한 매각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앞서 효성화학 특수가스 부문을 매각할 당시에도 적합한 원매자를 찾지 못해 계열사인 효성 TNC가 나선 바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주요 제품인 폴리프로필렌의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해상운임이 상승하며 비용 증가가 예상돼 빠르게 적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한 M캐피탈이 MG캐피탈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인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MG캐피탈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새마을금고는 적자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캐피탈의 사명을 MG캐피탈로 변경했습니다. 중앙회는 지난달 28일 M캐피탈 인수를 위한 최종 대금을 납입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명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4,670억 원. 새마을금고는 MG캐피탈의 지분 98%를 가진 대주주가 됐습니다. MG캐피탈의 신임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이달 중 선임될 예정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던 MG캐피탈은 새마을금고에 흡수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자체 부실이 상당한 새마을금고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조 2천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10배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에 따라 충당금도 대폭 늘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만 무려 1조 4천억 원을 쌓았습니다. 전년 한 해 동안 적립한 충당금을 반년 만에 넘어선 겁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7.24%로 전년 동기 대비 2.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역 개별 금고도 절반 이상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이번에 인수한 MG캐피탈의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MG캐피탈 역시 부동산 PF 부실이 심화하면서 자산이 축소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MG캐피탈의 적자폭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MG캐피탈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5%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영업자산은 전년 대비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부실 채권 비중도 자기 자본의 13%에 달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MG캐피탈을 끌어안은 새마을금고. 부실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줄인하에 나섰습니다. 다만 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을 주문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하나은행이 오는 10일부터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합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5년 변동 주담대 신규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 이달 개인 신용대출 상품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은행채 5년 물금리 지표 가계대출 상품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했고
NH농협은행은 어제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를 0.2에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신한은행도 조만간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줄인하는 금융당국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경기부양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이례적으로 2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지난달 25일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제는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배경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은행권의 금리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맞추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당국은 시중은행의 1%대 증가율 유지를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당국이 주문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강화된 월별 매출량 모니터링도 대출금리 인하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신라면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식품주가, 트럼프 말 한마디에 대왕고래 테마주가 오래간만에 수혜주가 됐습니다. 업계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투자 심리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오는 17일부터 대표 라면 제품인 신라면 가격을 9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에 식품 관련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CJ제일제당은 이번 주 들어 10.55% 오른 26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기간 농심도 15.54% 상승한 39만 4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외 CJ 프레이웨이, 오뚜기, 오리온, 롯데칠성, SPC 삼립 등 식품 관련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식품 관련 업종 주가는 한동안 비틀거렸습니다. 지난해 6월 40만 원을 넘어섰던 CJ제일제당은 올해 1월 말 23만 원 선까지 떨어졌고 같은 기간 롯데칠성도 14만 원 선에서 10만 원대까지 무너졌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농심이 2년 6개월 만에 일부 브랜드 출고가를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식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1위 기업의 가격 인상은 동종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업종 전반에 대한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내 강관, 철광주들도 오랜만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조성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지난달 초 첫 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던 대왕고래 테마주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자원개발 테마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날 포스코홀딩스는 전일보다 7.28% 오른 31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3월 47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14일 당시 22만 원 선까지 고꾸러진 후 최근 3일간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 생산 라인이 있는 세아 제강지주, 넥스틸은 현지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에 각각 전일과 지난 5일,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주로 묶였던 종목인 화성밸브, 현대제철, KG스틸, 하이스틸, 한선엔지니어링,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위클리비즈의 김수윤입니다. 1960년대 고택을 재탄생시켜 화제가 됐던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번엔 특별한 협업 전시가 열립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4월 30일까지 장충 라운지 R점에서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미니와의 협업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9월 오픈한 장충 라운지 R점은 1960년대로의 시간여행을 컨셉트로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믹솔로지바 등으로 입소문을 타며 MZ세대의 인증샷 핫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협업 전시는 그 시절 아버지의 차고에서 즐기는 스타벅스 커피라는 주제로 두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매장 정문을 들어서면 차고를 배경으로 미니의 클래식 차량을 비롯한 스타벅스의 MD 상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미니 특별 사진전과 차량 모형의 음악 감상 체험 공간 등도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 특별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들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마트에서 9,900원짜리 위스키를 출시했는데요. 이마트는 지난 2월 27일부터 초저가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블랙앤화이트를 단독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위스키 시장에서도 저가를 넘어선 초저가 주류 열풍이 이어지는 추세인데요. 해당 제품은 3월 한 달간 9,9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블랙앤화이트는 한국에서도 하이볼 칵테일용으로 자주 쓰이는데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향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이른바 갓성비 하이볼 재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맛과 가격을 모두 잡은 위스키 블랙앤화이트, 맛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9,900원 위스키가 있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 75병밖에 없는 희귀한 위스키도 있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의 더 디스틸러스 라이브러리가 1주년을 맞아 3월 한 달간 위스키 어페어를 진행하는데요. 서울 신라호텔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프리미엄 위스키 특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희귀 위스키가 잔 페어링 세트로 한정 판매되는데요. 글램피딕과 발베니 세트를 주문하면 캐비아 비프 타르타르 등 신라호텔의 푸드 메뉴들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글램피딕 아카이브 컬렉션 1987은 전 세계에 75병만 존재하는 매우 희귀한 위스키로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꿈의 위스키라고 불리는데요. 위스키 클래스와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어 위스키 애호가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비빔면도 제로로 출시됩니다. 팔도가 팔도 비빔면 제로 슈가를 출시했는데요. 팔도 비빔면은 1984년 출시된 대표 스테디셀러로 지난해 누적 판매량은 19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국물 없이 차갑게 비벼 먹는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우리나라의 대표 비빔라면으로 거듭났는데요. 신제품 팔도 비빔면 제로 슈가는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맛을 낸 제품입니다. 대체당 알룰로스를 활용해 식약처의 무당류 표시 기준도 충족했는데요. 기존 제품에 비해 밀가루 사용을 줄이고 전분 함량을 높여 더 탄력 있는 면발을 구현한 이번 제품, 오늘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강과 맛을 모두 챙긴 비빔면, 한번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SPC의 계열사 공장에서 근로자 부상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22일 경기도 평택시 SPL 제빵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 청소 중 손가락 끼임 사고를 당해 오른손 검지와 중지, 약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 매뉴얼상에는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청소하게 돼 있지만 이 근로자는 기계가 작동 중인 가운데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사망 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엔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사망했고 2023년 10월에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빵 포장 기계에서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엔 출하장에서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가 나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머리 부위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SPC 계열사인 샤니의 성남 제빵공장 역시 끼임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손가락 절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SPC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부상한 직원을 지원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